미국 동부시간 기준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미국 FDA에서 코비드-19 백신 파이자의 백신을 승인해달라고 며칠 내로 승인할 것 같습니다. 첫 어프로블이 is likely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형용사로서 likely 가능할 것 같다. 며칠 내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FDA에서 그렇게 승인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지금 미국 상태가 numb and heartbroken. numb 하면 사지가 마비되는 정말 망연자실한 겁니다. 가슴으로는 heartbroken. 가슴이 깨질 정도로. 그래서 미국이 record 신기록적인 바이러스 death 사상자들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the United States reported more than 3,000 virus death. 3,000명 이상이 기록됐습니다. 하루 만에 3,00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미국의 이제 그 ICU 응급실 병상이 점점 부족하고요. 각 지역마다 그것이 굉장히 촌미에 그 숫자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10%도 안 남았다고 그러죠. 그만큼 많은 환자가 제대로 긴급한 환자, 호흡곤란증이 있는 환자들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들을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3,000명을 넘었다는 겁니다. With cases rising, cases은 환자들이 급승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경고하는데 the worst is yet to come. is yet to는 아직 오지 않고 있다. 아직 와야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최악이 아직 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최악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칼럼을 보시면 when it comes to 뭐뭐 할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to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나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 the need for action 행동할 필요성이 분명했다. for a long time 오랜 동안 빨리 하지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페이스북을 규제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빨리 하지 못하고 늦은 게 아닌가라는 주장을 담고 있어요. 98년인가요? 98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에 대해서도 제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마지막 미국 정부에서의 22년 전에 마지막 미국 정부에서의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려는 98년에 그 미국 법무부하고 20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나서서 반트러스트 소송을 걸었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정부 당국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아마존이 성장하는데 그냥 그대로 봐주고요. 그들이 독점을 점점 강화할 수 있도록 최근의 경향에서 알다시피 그들의 부는 굉장히 급팽창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FTC라는 미국의 연방무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연방무역위원회가 이제 독점법을 관장하는 기관이거든요. 거기하고 46개 주하고 워싱턴 DC하고 괌 이런 데가 전부 페이스북이 반경쟁적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경쟁사들을 죽이고 위협했다라고 지금 제출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추천서는 18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이 서류 소송은요. 조사한 결과를 놓고 이 회사를 분사시키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또 하나의 위기가 맞을 수 있는데 물론 FTC 아까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죠. 위원회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는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은 그 앞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앞에서 무력화됐었거든요. 그래서 분사가 되지 않았죠. 결국에는 뭐 약간의 조치만 했었는데 뭐 예산도 작은 이 위원회가 과연 막강한 페이스북의 파워를 이길 수 있을지 또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이제 페이스북이 스냅챗이라는 것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안 되니까 경쟁사를 죽이려고 노력을 했고, 인스타그램을 2012년에 사들이고, 그다음 왓츠앱이라는 메시징 서비스를 2014년에 사들이고, 근데 정부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 오는데, 자, 과연 결과 어떻게 될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거대한 IT 공룡들이 세상을 더 완벽하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독점해서 독점이기 때문에 분사시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요새 그 바이든이 국방부 장관을 국방장관을 흑인으로 5년 퇴직한 지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흑인 장군을, 원래 미국은 7년 퇴임한 군인만이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관습법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그 트럼프 때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임명할 때도 똑같았고요. 이번 장군도 그렇게 임명하면서 충분한 시민의 권력이 군부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선례를 지금 남겨서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 되고 있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혹자는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도 그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또 혹자는 과연 이렇게 장군들을 군부 세력을 즉각적으로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시민의 권력이 그들을 제압하고 있지 못하는 나쁜 선례들을 만들고 있다는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로서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국방부 장관은 전부 군인 출신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미국은 옛날부터 군부를 민간인이 통치해야 된다는 이념이 확실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 때의 국방장관 매티스 장군의 경우는 웨이버, 면책권을 국회에서 발동해서 그를 면책해줬는데, 요번에도 이제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과연 미국의 국방부의 군부의 시민의 지배, 민간인의 지배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사설에서 군부의 민간인 통제가 바이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꼭 면책권까지 다시 써가면서 장군을 임명해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바이든 측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미국에서 정치적 논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fund the Police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경찰들이 과도한 폭행과 범죄자 취급, 예전에 그 무릎으로 목 졸라 죽인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때 이제 불이 붙어서 경찰의 예산을 좀 빼내라, 즉 경찰력을 줄이자라는 운동입니다. 경찰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을 없앨 수는 없죠. 그래서 defund, 경찰에 줬던 예산을 다시 뺏어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자라는 운동이에요. 근데 바이든이 이 운동의 슬로건이 조지아에서 지금 아직 상원의원이 딱 2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8대 48이에요. 그래서 공화당이 한 명이 되고 민주당 한 명이 되고 50대 50이 되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자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원의 어떤 지지가 필수적인데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이번에 조지아주 가가지고 지원 유세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바이든이 이런 슬로건이 안 좋으니까, 민주당 쪽에서 나온 슬로건이거든요. 왜냐면 공화당원들은 경찰력, 군부의 힘을 굉장히 믿는 파들이고 민주당은 그들의 힘을 빼려는 당이겠죠. 결국 민주당원들한테 나쁠 수 있다, 그걸 해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이든은 프레지던트 차기 대통령 조 바이든은 액티비스트한테 조용히 있으라고 경찰의 전면적 개편입니다. overhaul plan이에요. 즉 defund the police거든요. 세네트의 그 결선 투표 있게 run off 했는데 이제 다수를 못 얻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선 투표 후까지 이런 경찰의 전면적 개편 계획에 대해서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슨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오일 자이언 이 대기업 우리가 이제 제일 큰 석유 기업이죠. 대기업이 에러 크로스로드 하면은 크로스로드는 이렇게 십자형의 교차로거든요. 즉 분기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떨지 엑슨모빌이 struggling to find its footing 자기의 발판을 여기 발판이 있어야 되겠죠. 바닷가에서 자기의 발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일과 가스의 디맨드가 수요가 falls 떨어지고 있고 월드 리더스하고 비즈니스 사업체들이 pledge to 공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클라이밋 체인지와 싸우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석유 회사들의 앞날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요. 분위기가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다루고 있고요. 과연 살아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student loans 이거 보시면요. 미국 대학생들이 보통 졸업생들이 한 3천만 원 정도, 평균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Student Loan Cancellation Setup Clash. 자, 대학생 그 융자, 학비 융자금을 취소시키자는 계획이 바이든과 민주당 내 레프트, 좌파 계열이죠. 바이든은 중도로, 민주당 중도로 볼 수 있고 샌더스나 이런 그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은 이제 좌파라고 볼 수 있죠. 그 사이에서 어떤 충돌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크래틱 리더스 지도자들은 바이든한테요. 차기 대통령 바이든한테 cancel 50,000 in debt per borrower. 빌린 학생 한 명당 5만 달러를 빼주자. 아예 취소시켜주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그건 너무 많다. 10,000달러 정도만 하는 게 어떠냐라고 그래서 modest 약간의 더 작은 구조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무 많다는 것이죠. 5만 불이냐 만 불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70%가 대학도 안 다니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43%가 아예 대학 입학도 안 했던 고졸 중졸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대학 자기 돈 내고 출세하기 위해서 다녔던 애들의 돈을 세금으로 그렇게 다 빼낼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대학 융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 빚을 갚아내느라고 경제적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좀 구제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또 미국 대학생 부채 60% 정도가 결국 취직이 잘 돼가지고요. 한 보통 7만 4천 불 이상 연간 7만 4천 부부가 7만 4천 불 이상 버는 직장에 다닌다고 그래요. 그만큼 갚을 능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각각 자료가 다른데 과연 얼마를 빼주긴 빼줄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뺄 것인지 그에 대한 논의가 한참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에어비앤비가 첫 상장 이래 정말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가치가요. 그래서 Reviving Talk of Bubble, 버블이 아닌가란 버블이라는 소문이 다시 살아나고 있죠. 에어비앤비. 요새 상황에서 에어비앤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뭐 100% 이상 뛰었다고 그러죠. 주식 상장하자마자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얘기한 거고요. 홈 렌털 컴퍼니 블록버스터. 대형작이죠. 블록버스터. 버스터는 폭탄이고요. 블럭은 동네죠. 2차 대전 때 한 동네를 날릴 만한 했던 그런 큰 대형 폭탄을 얘기해요. 그걸 블록버스터라고 그럽니다. Initial Public Offering. 상장하는 거죠. 대기업 IPO가 follow that of a delivery company, DoorDash의 어떤 그것을 뒤따랐다. DoorDash라는 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배달업체죠. 투자가들이 거기에 쏟아져 들어가 와르르 pile into 와르르 몰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DoorDash하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의 상장이 굉장히 큰 가치의 상승을 시장의 가치의 상승을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에티오피아의 그 난민 상황을 전지에 도망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Childhood without other children. 다른 애들이 없는 어린 시절. 한 세대가 쿼런틴, 격리 속에서 지금 자라나지고 있습니다. 아주 애기였을 때는 부모와 식구들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애는 배우죠, 세상을. 근데 애들이 3살, 4살, 5살 되면서 같은 애들과 있어야지 이들의 인터랙션이 많아질수록 뇌의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필요하고 같이 모여 있는 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를 잃고 있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VID-19이 has meant youngest children. 아주 어린 애들이 birthday party도 못 가고 play dates, 놀이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은 keeping them out of daycare, 유치원, 유아원 이런데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daycare는 이제 유치원, 유아원이죠. What is the long-term effect of the pandemic on our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 이 팬데믹의 장기적 영향이 무엇인가를 심리학자들이 나타나서 분석하는 건데 많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걱정하고 있죠. 결국 인간의 기본적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뇌의 성장, 지능의 발전이 더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